정치권은 6개월 남은 총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재보선 패배에 대한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언론 인터뷰 많이 하고 있는 이 두 분, 당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이거는 어지간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다 이렇게 쉴드 쳐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조중동 아니었습니까? 보수 언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최고의 수단이고요. 유튜브 댓글로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준석 탈당하려는 준비 작업인.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에게는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해석은 자유입니다. 앞으로 6개월 딱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댓글 하나도 신중하게 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어디 유튜브에 보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은 뭘 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탈당하고 그러려는 밑작업은 아니다. 그럴 거면 왜 밑작업합니까? 제 생각에는. 밑작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 선택지를 꺼내들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 정말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지난 봄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당이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기보단 이 당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 총선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가고 싶다면 특정 지역에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언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작업들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 기반으로 총선에 나갈 마음이 거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남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기회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하지만 지난날 바른정당의 창당과 실패를 다 목격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에 동조하게 될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말씀드립니다. 현 정권의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당을 나가고 창당하고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행보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12월이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한 것은 저는 공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천까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두 분 다 공천을 만약 국민의힘에서 받게 되면 안 떠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거 개편도 아니고 지역구 획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가 예전의 선거제도로 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면 위성정당이나 아니면 비례정당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어느 정도 표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이게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보수가 나눠지는 것보다 차라리 두 사람 공천을 주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두 가지 압박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하나는 내가 나가서 창당도 할 수 있다고,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본인들의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간략하게요. 이준석 전 대표 행보를 최근에 이제 한 말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천사 같다, 군계 일학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보를 읽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 끌어들이는 순간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법무행정이 정치적인 색채로 오염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민주당이 하는 얘기들이 한동훈 장관 나올 건 빨리 정치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전 대표가 본인의 메시지가 한동훈 장관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같은 그림을 그려가는 게 정치적으로 이롭다 판단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선거 이끌어보고 싶다 이런 속내가 좀 있는 걸까요? 같은 정당 내에서 한동훈 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글쎄요 그런 속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메시지처럼 지지층들 혹은 당에 대해서 비판, 애정 어린 비판이 아니라 정말 감정을 실은 비난으로 저렇게 메시지가 선을 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림들을 좀 엮어가고 싶겠으나 현실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맞물리고 있는 그림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여야 모두 총선 공천의 밑그림이 짜여지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최지문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